산 기슭에 조용히 내려앉은 건물. 이곳은 푸른꿈 고등학교라는 대안학교입니다. 생태교육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학교에는 자랑거리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건물에서는 보기 드문 특이한 시설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쉼터에 간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학생들이 느닷없이 자전거를 탑니다. 올라간다. 계단기 올라간다. 자전거 타기 당번도 있다는데요. 자전거와 쉼터.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 열병도 있어야 돼, 여기에. 이거 돌리면요, 이 쉼터 안에 있는 전기가 돌아간대요. 자전거 페달을 돌리니까 정말 계기판 수치가 올라갑니다. 옛날에 자전거를 타면 불이 켜지던 것이 생각나네요. 이곳에선 자전거가 바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입니다. 저희 학교 쉼터에서 쓰고 있는 전기 자체가 바깥에 있는 자전거 발전기, 저기 학교 옥상에 있는 태양광 전지판, 그리고 소형 풍력 발전기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쉼터 건물은 태양과 바람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셈인데요. 그냥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쓰면 될 텐데 귀찮고 번거롭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그 동작을 함으로써 이게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전기가 올라가는 것들이 아이들이 재밌어라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는가, 어떻게 힘들게 얻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 몸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얻어지는 교훈이 크니까 이거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 쉼터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들이 직접 생산한 이 에너지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가 아니니까 당연한 결과인 거죠. 일반적인 전기를 비롯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들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바로 온실가스 때문인데요.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무려 43%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 중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데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전철역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요. 무슨 일이죠? 지금 탄소 사냥대회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중입니다. 탄소 사냥대회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누가 가장 많이 감축했는지 겨루는 대회입니다. 시민들에게 열심히 대회를 홍보하고 있는 이 주부, 탄소 사냥대회 홍보 도우미 김종순 씨입니다. 김종순 씨는 어떻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지 집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우선 밥을 할 때는 전기밥솥을 안 쓰고 가스불로 짓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4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아이들이 있는 집은 컴퓨터를 하루 4시간은 쓰잖아요. 그런데 전원을 끄고 나서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원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텔레비전도 대부분 그 가정집에서는 전부 다 코드를 다 꽂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대기전력이 계속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대기전력 차단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한 10% 정도는 전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전열기구는 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같은 면적의 다른 집과 전기요금을 비교해봤더니 한 달에 10,000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사용 안 한 방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잠궈놔 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게 잠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 3개만 지금 이제 켜져 있는 거고요. 집안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바로 난방인데요. 전기의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난방으로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4톤 정도고요. 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양은 1.4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총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5.4톤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그 1톤의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잣나무를 310그루나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5.4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1670그루나 심어야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 전략이 필수적인 거죠. 이 아파트는 올해부터 관리비 고지서에 탄소 배출량이 나옵니다. 더 절약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쉽지 않으시죠? 가정집에서는 지금 이게 가장 전략하는 기본 정도거든요. 에너지 전략하는 건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 부분에서 한계인데 미래에 이제 그 주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자를 읽어봤는데 유리에서 방열이 나오면은 이제 집안 온기가 따뜻하고 그리고 그 단열이 잘 돼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 집이 지어진 그런 환경이 이제 된다면은 뭐 만족하겠죠. 좋은 습관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더 근본적인 해답은 집 그 자체에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독일입니다. 절약하는 습관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죠. 그들은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지난 1월 뮌헨에서 건축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여기 참가한 업체들의 관심사 역시 에너지 절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Und das tun wir hier durch ein sogenanntes Layer-System. Das heißt, vor der eigentlichen Gebäudehülle, vor dem eigentlichen Fenster können wir Funktionslayer vorsetzen, die dann die physikalischen Eigenschaften des Gebäudes verändern. Zum Beispiel in der Nacht, während der Heizperiode, fährt einfach ein Dämmlayer vor die Fensteröffnung und verbessert damit die Wärmedämmung einfach um das Doppelte. 집안의 열을 외부로 뺏기지 않도록 개발된 창호 제품이나 외벽의 단열재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바로 난방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참가한 건축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Der absolute Trend im Bauen ist Nachhaltigkeit. Wir haben hier über 35.000 Architekten und Bauingenieure auf der Bau. Und dort ist das Thema, wie kann ich ein Gebäude nachhaltig bauen, ressourcenschonend bauen, energieeffizient bauen. 그렇다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는 한 건축연구소의 부스입니다. 이곳에서는 집안에서 창문이 얼마나 에너지 효율을 좌우하는지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Wir haben hier unter Normalbedingungen minus 10 Grad außen und 20 Grad innen. Hier eine Oberflächentemperatur von 16,5 Grad in etwa. Sie sehen jetzt hier, wir sind hier draußen etwas kälter mit minus 16 hier. Und dann sehen Sie hier schon, wie sich das abstuft. Und Sie fühlen das auch wirklich, dass es hier wärmer ist. Und Sie sich auch direkt in der Nähe des Fensters aufhalten können im Winter, ohne dass es zieht. 겨울에 난방이 되는 집안에서도 창가나 벽 앞에 서면 찬바람이 솔솔 새어나오잖아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직접 연구소를 찾아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다름슈타트에 있는 패시브 하우스 연구소입니다. 이
이 연구소는 건물 설계와 구성 요소를 바꾼 새로운 개념의 집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Das heißt also, die Komfortbedingungen, egal ob ich es jetzt warm haben möchte im Winter oder kalt haben möchte im Sommer, die Komfortbedingungen lassen sich auch dadurch erhalten, indem ich ein Gebäude ganz besonders gut wärmedämme. Und wenn das gelingt, dass die Komfortbedingungen im Wesentlichen durch passive Maßnahmen, durch die Wärmedämmung, durch die besseren Fenster, durch die Rückgewinnung von Wärme gedeckt werden können, dann sprechen wir von einem Passivhaus. 건축 설계만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패시브 하우스. 현실에서 이런 집이 정말 가능할까요? Außenwanddämmschicht auch noch die Wärmedämmung auf der Außenseite raus. Hier kommt natürlich überall Wärmedämmstoff hinein. Also der ganze Hohlraum wird mit Wärmedämmstoff verfüllt. 지붕과 외벽을 두꺼운 단열재로 철통같이 막는 것이 패시브 하우스의 첫째 조건입니다. 3 Scheiben Verglasung, 1, 2, 3 Scheiben. Zu jedem Zwischenraum gibt es eine Beschichtung, eine wärmestrahlungsreflektierende Beschichtung, sodass der gesamte Wärmeverlust durch dieses Glas sehr gering wird. 다음으로 3장의 유리가 창으로 빼앗기는 열기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Dabei erwärmt und kommt dann, lassen Sie mich schauen, an dieser Stelle ins Gebäude, hier in den Raum hinein. 그리고 공기를 환기시켜주면서도 실내 온도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기술까지 모두 3가지 조건이면 패시브 하우스가 완성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집에 대해서 연구소는 패시브 하우스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2007년부터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Also Sie können heute, ich würde behaupten, überall in der Welt ein Passivhaus bauen und Sie können diese Produkte auch überall regional erzeugen. Also das sind keine Geheimnisse, das ist alles relativ leicht erzeugbar und baubar. Die klimatischen Unterschiede in der Welt sind groß, deswegen sehen die Häuser auch nicht überall gleich aus. Also 파이스트 소장은 1991년 처음으로 이곳 다름슈타트에 패시브 하우스를 재짓는 데 성공했고요. 현재 독일에는 이런 패시브 하우스가 12,00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지금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오스트리아 알프스 자락에 있는 티롤 지방입니다.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은 동네죠.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추운 편입니다. 이 지역에도 80여 채의 패시브 하우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 구경을 좀 해봐야겠죠. 부부가 오붓하게 사는 집치고는 일단 규모가 상당히 크고 어지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참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집엔 벽난로가 안 보이네요. 왜 유럽 가정집에 가보면 대부분 거실 구석에 꼭 벽난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패시브 하우스에는 필요가 없답니다.